XRP가 증권이 아니라면 라이브러리 토큰도 증권이 아니다. 라이브러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살펴보고 영상 말미에는 LA 지역 첫 번째 팬 미팅에 대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마이클 세일러가 또 레이저를 날려버립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5,445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1억 4,700만 달러. 와. 이번에 매집한 비트코인의 평단가는 27,053달러. 지금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으니까 약간은 이번 매집에 대해서 손실이긴 하지만 뭐 마이클 세일러 이런 거 신경 안 쓰죠. 저도 이번에 살짝 매집을 했는데 마이클 세일러보다 제가 싸게 샀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홀딩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은 15만 8,245개. 전체 비트코인 평단은 29,582달러.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손실이겠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샀다 그러면은 비웃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고점에 물렸네.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전략을 시작하면서부터 회사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몇배가 올랐어요. 올해만 해도 비트코인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미국의 수많은 대기업들 중에 탑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다. 2020년에 마이클 세일러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죠.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자산을 담았다면 금을 샀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기업 주식 또는 채권 이런 걸 샀다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셀시우스 관련 소식입니다. 많은 셀시우스 피해자분들이 얼마 전에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찬성을 찍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5%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투표하신 분들 또 다른 여러 선택이 있었는데 그 선택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게리 캔슬러 이놈이 또 딴지를 걸고 나섭니다. 이번에 셀시우스가 여러 코인들을 정리를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셀시우스가 직접 거래소에 들어가서 매도하면 팔다가 가격이 다 떨어져 버리겠죠.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장외 거래나 또는 전략적으로 나눠서 다다다다닥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 그걸 코인베이스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맡기로 했는데 게리 겐슬러가 야 너희들 브로커 라이센스 있냐? 등록했어? 너희들이 지금 셀시우스의 브로커가 돼서 지금 코인 대신 정리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등록했어? 이리 와봐. 이렇게 나오니까 코인베이스가 지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완전히 그 저질입니다. 제가 고운 말을 쓰려고 했는데 게리 겐슬러 이거 피해자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세를 넓히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다. 참 여러분들이 대신 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법률 대표하시는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는 셀시우스와 협력하여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다시 배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EC가 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미국 공공회사에 반대할까요? 미국에서 대표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가 어마어마한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코인베이스. 전 세계에서 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가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코인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아직까지는 바이낸스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켐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지갑 다 모아보니까 코인베이스가 100만 개가 넘네. 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고 있는 코인베이스. 그걸 가지고 장외 거래도 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수탁 서비스도 해주고 블랙록이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 벌써 규모가 그냥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급의 회사가 이 일을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파산 법원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셀시우스 고객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도 반대를 한다. SEC가 보이저가 바이낸스에게 가지고 있던 물량을 떠넘기고 그걸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바이낸스가 하겠다고 다 했는데 딴지를 걸어서 그게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피해자분들은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바이낸스가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계약 기간이 지나버려서 결국은 무산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이저 피해자분들 참 안타까운데 이번에는 법원과 조율을 해서 파산 법원에서 아마 SEC를 눌러주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정말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SEC, 저질 SEC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런 SEC에게 분노의 칼날을 쓱쓱 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라이브러리. 얼마 전에 패소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라이브러리 코인이 증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증권 족쇄를 풀어버리고 우리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겠냐. 우리도 말을 해주면 그대로 하겠다. 코인 싹 다 없애려면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나 애걸복걸을 했는데도 뿌리쳐버리고 저리 가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내팽개쳐버린 SEC가 결국은 승소를 해서 라이브러리는 파산을 했습니다. 2200만 달러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뭐 파산해버린 회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싸게 해줄게. 할인해서 11만 달러만 내 라고 벌금을 대폭 할인해줬습니다. 그런데 11만 달러도 없어요.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짐 싸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컴퓨터 서버만 끄면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차마 이 스위치를 끄지는 못하고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라이브러리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짐 싸서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하다가 TV를 보니까 갑자기 TV에서 리플 승리 이 소식이 나와요. 라이브러리의 대표 막 울면서 짐 싸다가 갑자기 뭐야 리플이라면 XRP라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토큰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희망이 새록새록 싹 트면서 잠깐만 이 판결문을 보니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래네. 아니 라이브러리 코인 자체가 증권이 아니기를 그렇게나 손꼽아서 바래고 또 바래고 그 게리 겐슬러 바지자락 잡고 제발 알려주세요. 라이브러리 토큰이 증권만 아니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막 울고 불고 막 했는데 그때 막 그 처참하던 굴욕적인 순간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뭐야 싸워야지 하고 지금 이제 다시 전투력이 올라서서 그럼 우리도 싸워야지. 사실 라이브러리 토큰은 ICO도 안 했습니다. 프리마인을 했습니다. 프리마인이라면 미리 코인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채굴로 따지면 난이도를 뭐 거의 제로로 맞춰놓으면 아무도 채굴 안 하고 본인만 채굴하면 다다다다닥 순식간에 뭐 100만 개도 채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프리마인을 해서 코인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XRP도 마찬가지예요. XRP도 리플이 자체적으로 왕창 발행을 해서 갖고 있으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XRP는 채굴도 안 합니다. 아시죠? 채굴에 대한 보상도 없고 지분 증명도 아니고 XRP가 시중에 유통되는 방법은 오직 판매하는 거 그걸로만 에스크로에 넣어놓고 지금 팔아가면서 유통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랑 다를 게 없어요. 라이브러리도 보니까 뭐야 그냥 처음에 좀 많이 갖고 있다가 그걸 좀 파는 거 같고 그거 갖고 증권 판매네 뭐네 그리고 본인들을 막 짓눌러 놨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도 한번 싸워볼 만한데 2차 거래소에서 판 거는 또 증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측에서 바이낸스에다가 내다 팔고 코인베이스에다 내다 팔고 이런 건 괜찮다는 얘긴데 싸워볼 만하죠.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9월 8일에 이런 결정을 하고 기사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미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9월 22일 딱 이렇게 항소법원에서 공지가 날라왔습니다. 11월 1일까지 제출해. 니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제출을 해라.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소송이 항소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토큰이 증권이 아니다. 만약에 항소법원에서 라이브러리가 이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냥 샴페인을 빵빵 터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초창기에 이제 판매한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거래소에서 팔았다든가 기관들에게 판 그런 코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열심히 모든 코인들이 숨죽이면서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리플 하면서 지금 응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돼야 됩니다. 리플이 SEC를 그냥 좀 처참하게 짓이겨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토레스 판사가 굉장히 현명하게 지혜롭게 판결문을 탁 내렸는데 항소를 하겠다 또 이러고 지금 나대고 있죠. SEC가 이것도 한번 눌러주든가 아니면 제대로 끄집어 데려다 놓고 짓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플 소송 매우 중요하고 끝까지 마무리가 잘 돼야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코인들 한꺼번에 이 자유함을 얻고 하늘을 헐헐 나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가오는 불장에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본격적인 그 다가오는 불장의 피날레 전에 마무리가 될 테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XRP 자체가 증권이다. 라이브러리 자체가 증권이다. 그렇게 결정이 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많은 코인들, 코인베이스에 언급된 코인들, 바이낸스에 언급된 코인들, 그리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저 멀리서 그냥 줄 서서 나는 언제 끌려갈까 하고 그냥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코인들은 결국은 다 같이 한꺼번에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증권으로 판명이 났다면. 왜냐하면 일반 거래소에서는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뭐 이런 데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알터내티브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특별한 거래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증권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웬만한 코인들은 그냥 마지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저만 비싼 게 아니에요. 주식으로 따지면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그 정도 쓰긴 하지만 1년에 몇백만 달러를 회계 비용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등록하는 데만 돈이 들고 뭐 하나 바꾸면 등록을 해야 되고 뭐 하나 바꾸면 감사를 받고 정식적으로 다 따르고 있는지 모든 그 회계라든지 공식적인 자료들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저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코인들은 싹 다 전멸을 할 수 있었는데 XRP 소송으로 인해서 모든 코인들의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또 수많은 코인들 코인베이스 때문에 지금 그 소송에 얽혀 있는 코인들도 뭐 리플 소송에 대놓고 보면 거의 승리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 얽혀 있는 코인들도 한꺼번에 잘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는 같은데 아직 확정적으로 뭔가를 결정을 땅땅땅 내려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분위기가 워낙 위축돼 있고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리플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 모든 코인들의 명확성이 생기기 전 어쩌면 나도 증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밤잠을 못 자고 있던 그 순간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상황이 어떤가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코인의 가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펀더멘털이 이렇게나 좋은데 굳이 이걸 평가를 해보자면 그 전에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은 코인 가격이 같다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훨씬 더 좋아졌는데 발전 가능성이 이렇게나 좋고 위로 성장 가능성이 팍팍팍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코인의 가격은 같다. 이건 기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지금 당장 우리가 코인을 살 필요는 없겠지만 본인들마다 본인들의 전략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펀더멘털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소송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보면서 리플 소송과 함께 맞물려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까? 이게 다음 상승장의 알트코인의 이 상승폭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LA 지역 첫 번째 팬미팅을 갔는데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쑥스럽습니다. 팬미팅이라니. 아저씨가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팬미팅을 하겠다고 참 쑥스러운데요. 어쨌든 LA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좀 저를 만나 뵙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 드릴 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자리를 좀 마련해서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질문도 받고 여러 가지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10월 14일 그리고 15일 양일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팬미팅의 주제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식사도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해봤고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한 번 미팅에 4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소통하기도 어렵고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으니까 소수만 모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도 받고 제가 식사 시간에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개인적인 질문도 받고 인사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비트코인 사용 현장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으로 밥을 먹었던 그 식당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지갑을 꺼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 맞는 코인 정보라든지 투자 전략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분들 계시잖아요. 꼭 이건 물어보고 싶다. 그런 질문들 가져오시면 제가 현장에서 일일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40명입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시고 수량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한 분당 2장까지만 맥시멈 2장 가능하면 1장 주위 분들 막 다 모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장소가 너무 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인만 오시기 바랍니다. 결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는 받습니다. 결제 방법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에서 달러로 지불하셔도 되고요. 페이팔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비트코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고르시고 자, 그럼 이런 비트코인 QR코드가 나오는데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지갑에서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코인베이스 앱이라든지 또 다른 지갑 앱에서 스캔을 하시든지 아니면 카피 누르신 다음에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보내시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닝으로
지불하시고 싶으신 분들 위에 누르시고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고르시면 라이트닝 QR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라이트닝 지갑으로 스캔을 딱 하시면 바로 결제가 되겠습니다. 라이트닝 지갑으로 할 때는 당연히 수수료가 거의 공짜입니다. 이렇게 지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동네 아저씨가 팬미팅까지 다 하고, 야, 이 정도면 뭐 성공했죠? 성공. 코인의 가격은 안 올라도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제가 좀 만나 뵈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년 반감기 카운트다운을 서울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괜찮겠죠? 와, 생각만 해도 갑자기 가슴이 쿵쿵. 그렇게 되길 일단은 바라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쭉 함께 화이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